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10조 달러를 감독하는 블랙록의 내리 핑크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화를 끝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이자 회장인 레리 핑크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적으로 세계화 추세를 뒤집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핑크는 2022년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것이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양극화의 극단주의적 행동을 악화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조 달러 이상을 감독하는 핑크는요, 블랙록이 활성 또는 지수 포트폴리오에서 러시아 증권의 구매를 중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두 러시아를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푸틴이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를 사용을 한다면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나토가 현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그가 사용을 한다면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바이든은 또한 G20 경제 그룹에서 러시아를 추방하려는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번만큼은 세계적으로 왕따를 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 러시아가 고립이 된다면 경제 시장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극복하려는 모습 또한 보여줄 것이고요. 마지막에 끝의 결말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이나마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포지수인 이제 빅스지수 보시면 21.67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0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장이고 한 번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는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한 19까지는 내려가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현재는 소폭 다시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상승했던 것과는 달리 상승폭이 이제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러셀 2000은 다행히 이제 여기서 꺾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이제 장 초반 하락세를 좀 이어가다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업수당 보험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요. 앞으로의 경제 재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유도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유가 역시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보시면 대형주들이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단계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제 잘 버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면서 느끼신 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현금 비중이라는 게 되겠고요. 이제 현금이 없게 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좀 안타까움이 있으셨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현금 비중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이번에 좋은 기회에 매수를 좀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는 거의 모든 종목군들은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큰 조정대를 좀 기다리면서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수익 실현을 하고요. 조정 구간이 오면 지켜보고 있다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기 때문에 그때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환율이 싸졌을 때 그때 환전을 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하셔가지고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루시드 차트고요. 본장에서는 1.35%가 이제 상승을 한 26.25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99%가 하락을 한 25.99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더 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약간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피 보시면 공매도 수량을 약간 갚으면서 상승을 유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봉 보시면 나스닥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일봉을 보시면 예전에는 개인들 물량과 기관들 물량이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지금은 개인들의 물량은 거의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현재의 주가의 흐름과 차트를 유심히 지켜본 바로는 이제는 정말 강성 주주들만 남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증시에 악재만 없다면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월 24일자로 보고된 기간 매수 매도 현황입니다. 프랭클린이 현재 많은 수량을 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왜 매도를 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겠고요. 평단을 낮추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오더플로에서 이제 보셨듯이 내마녀의 날이 끝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관들의 평단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나중에 보면 나올 테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TSMC가 120억 달러의 이제 애리조나 칩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이제 대만 회사의 20년 만에 첫 미국 공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TSMC는 미국에서 첫 번째 공장이 될 것이고 2024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세계 최대 칩 제조업체이자 애플과 구글의 중요한 공급업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이벌인 인텔도 애리조나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업체는 이제 3월에 외부 고객을 위한 칩을 만들기 위해서 2개의 공장에 2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TSMC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애리조나에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대가 큽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드는 이곳에 루시드 그룹이 있다는 것에 참 뿌듯하고요. 앞으로의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파트너십이 체결이 혹시라도 된다면 빠르게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요. 루시드 그룹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요크데일 쇼핑센터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열었고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2번째이고 북미에서는 23번째입니다. 2022년 봄에 루시드 에어의 캐나다 배송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 측에서는 일렉트리파이 캐나다와 제휴를 하여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루시드 에어를 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2년 동안 무료 충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렉트리파이 캐나다를 통해서요. 루시드에서 소유자는 900V의 아키텍처 모델의 경우에 15분 만에 350km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스튜디오 오픈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이제는 충전소도 디자인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딱딱하기만 했던 충전소와는 달리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충전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서 미국에 전기를 공급하고 초고속 충전으로 고객의 오아시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변 커뮤니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 모양과 느낌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보다 매력적인 전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부 위치에 태양열 캐노피 그리고 대기 공간 및 기타 고객 서비스를 추가를 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같은 디자인 및 편의 요소를 갖추어서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차세대 초고속 충전기의 기술 및 디자인 개선 사항을 소개한다고 하고 있고요.
현장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150개 이상의 스테이션으로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공간, 행동 및 감정 레이어를 사용하여서 미래 스테이션에 대한 렌더링은 EV 충전을 위한 역동적이고 새로운 환경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제는 충전소도 감성과 편리 목적으로 다가가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유소를 생각해 보시면 주유기만 딸랑 있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편의점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맥드라이브 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EV 충전소도 고객의 중심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번외 경기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드 험머 EV와 리비안의 드래그 레이스를 시청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고 남은 오후 시간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I'm in front of the Hummer! Go on, Rivian! You lightweight, beautiful bastard! Come on! Roll in race. Roll in race. All right, we're gonna do a 30 roll, and maybe we won't even be at near that top speed, so we might actually have a chance at seeing which one of these is quicker in a street race. Oh, that Rivian. This has just got too much mass to move. Bucks, come on, go! Yeah!